방송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주목해볼 프로그램은 주말의 영화 자문행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이말년의 발로 뛰는 영화 제작기를 담은 주말의 영화 자문행. 이 프로그램은 모바일 컨텐츠 전문 제작사와 협업해서 MBC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함께 진행해 나가는 색다른 방식을 시도했는데요. 시나리오 구상부터 제작비 유치, 감독과 배우 섭외까지 전 과정을 7편의 예능 형식으로 담아낸 것에 이어서 결과물인 디지털 무비 자문행 2부작을 공개. 인간에게는 정해진 수면 할당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중국 건 말이야 아주 인상적이었네. 내 언젠가 자네가 크게 터뜨릴 줄 알았어. 자네처럼 파이팅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 어서 오십시오, 이성재 씨. 대출 상환하러 오셨습니까? 뛰어난 퀄리티와 기발한 아이디어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네, 오늘 본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주말의 영화 자문행의 박선희 PD가 대표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프로그램은 독특하게도 모바일 컨텐츠 제작사들과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박선희 PD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어떤 거예요? 저희 프로젝트는 독특하게 예능 7부작과 그 영화 드라마 파트 2부작이 복합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각 제작 주체들을 선정하고 섭외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희 크리에이터인 주호민 이말년 작가를 섭외해서 이 세 창작 집단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같이 기획회의를 해나갔던 그러니까 방향성 키를 끌어나갔던 팀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 제작기를 예능으로 담아낸 주말의 영화 자문행.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기존의 이런 그 영상 제작기를 담아낸 그 시도들은 굉장히 좀 리얼한 과정을 강조를 하잖아요. 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주호민 작가와 이말년 작가 둘이 뭔가 이렇게 좌충우돌 제작기라는 어떤 스토리 안에 시트콤 같이 이렇게 좀 약간 어쩔 때는 좀 과장된 순간도 굉장히 많았고, 가령 이제 계속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너 재능 기부해라, 열정페이를 자꾸 몇 번이나 강조를 한다든지.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감독님 섭외가 안 됐는데 재능 기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 이게 참 좋은 기회인데 이게. 또 대놓고 뭐 PPL을 전시를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리얼한 형식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열악한 제작 환경을 좀 이렇게 풍자하거나 웃기게 이렇게 패러디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런 점들이 재밌었어요. 컨셉트 자체가 저도 보면서 이게 기획인지 리얼인지 헷갈려서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대체 의도가 된 것이고 어디까지가 이 극 안에서 이분들의 애드립으로서 이게 발현되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이 어떤 물음표를 달고 보는 게 굉장히 재밌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새 업체가 지금 콜라보한 거잖아요. 어떤 장르와도 콜라보가 가능하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제작할 때 이 확장성이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실험적이지만 성공적인 그런 발자취를 남긴 작품인 것 같아서 저도 보면서 야, 정말 재밌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영화 제작자로서의 롤을 주고 그 롤 안에서 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을 좀 먼저 나눴어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제작자로서 어떤 뭐 배우와 감독 섭외를 위해 달리는 과정에서 뭐 자유롭게 들이대는 부분들도 있고, 영화 제작자라는 어떤 정말 그 가상의 미션 롤 안에서 예능을 재밌게 해달라고 한 것이 저희 제작진과 그 주호민 이말년 작가와의 합의된 부분들이었고, 그 부분을 실제로 진짜 너무 자유롭게 뭐 연기가 되는 분들은 아니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리얼리티 예능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순간순간의 그 에피소드 상황 안에서 발현했던 것들은 뭐 대본상의 캐릭터가 아니고 본인들의 캐릭터였던 것이라 예능으로 재밌게 봐주셨다는 게 저는 오히려 저희가 의도한 취지에 맞았던 것 같아요. 이건 약간은 이게 좀 제가 이제 좀 너무 이제 고전적인 방식으로 보는 걸 수는 있는데, 가령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웃기긴 한데 이게 실제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뭔가 만드는 거 따로 만드는 거고 그냥 이들이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상황극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영화를 만들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직접적으로 대답을 해주는가 해서 저는 의구심이 저는 있는 거죠. 저도 좀 같은 점이 아쉬웠었는데, 그 기존의 예능 제작기에서는 사실 이제 직접 촬영을 하는
하는 분들이라거나 이제 연기를 하는 분들의 중심이었잖아요. 여기서 주호민 작가와 이말년 작가는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역할이 있잖아요. 국내에서는 크리에이터 위주의 시스템이 굉장히 좀 낯선 개념이다 그렇죠. 보니까 제작기 안에 이들의 역할을 적절하게 녹여내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점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10여 분, 15분 내외의 어떤 짤막한 콘텐츠 안에 진정성 있게 영화 제작기의 그 스텝들을 다 녹이기에는 그 러닝타임 상의 한계, 그리고 제작기로 주어진 뭐 예능 2달여의 시간상의 한계 안에서 저희가 주호민, 이말년 작가가 오히려 잘할 수 있는 롤이 예능적으로도 이분들에게 무엇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미를 통해 나중에 투트랙으로 반전 영화가 나온다고 했던 것을 그 정도 선까지는 그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한편으로 궁금해진 게 이게 그 두 개의 제작기가 있는 거잖아요. 자문행이라는 제작기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 주말의 영화라는 또 콘텐츠를 또 제작하는 입장에서 PD님께서 혹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그 예능 안에서 재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제작사와 영화로서의 완성도를 만들어내고 싶은 또 돌고래 유괴단이라는 전문 집단, 이 사이의 양쪽의 이해를 제일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해보니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제 이 갈등보다 이 프로젝트가 너무 재밌으니까 모두 흔쾌히 덤빈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재밌는 예능 뒤에 반전 영화를 만들어낸다는 목표 하에 최소의 영화의 스텝은 맞춰야 되므로 예능에서는 예능이 다 하고 싶은 거에서 좀 깎아내는 부분이 있었고, 영화도 영화 제작진으로서의 욕심을 다 채우기에는 예능의 스텝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늦게 출발해도 기다렸어야 됐고, 그리고 그걸 충분히 담아내서 영화 안에서도 예능에서 요소로 들어가 있던 거를 조금씩 구현하려는 노력들이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교류를 했어야겠네요. 네, 그런 것들을 같이 다 팔로우했다는 게 양 제작사에도 정말 고마운 부분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7부작으로 방송된 영화 제작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뱃사공님이 음악 감독을 맡아주셨는데 그분의 이제 OST를 중간 점검하는 에피소드가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이말년 씨가 처음으로 좀 진지하게 분석을 하시잖아요. 어찌됐건 많이 벌어 시간이 많이 없어 뭐라도 되긴 될 거야 희미하게 보여 레인보우 It's the rainbow 어떤 느낌이세요? 아, 난 약간 굉장히 쓸쓸함을 느꼈어요. 말 그대로 그 주인공이 어릴 적부터 원하던 꿈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쵸? 이게 어떤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는 게 너무 이제 물질적인 걸로만 지금 많이 좀 모여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거랑 이제 좀 맞물리면서 네, 그래서 맨날 멀쩡한 소리가 하지? 저도 지금 좀 당황했어요. 영화의 주제를 이제 정확히 전달하는 가사도 되게 좋았고 또 곡에 배어 있는 쓸쓸한 정서 같은 것도 앞으로 만들어질 결과물에 대한 좀 기대를 더 증폭시키는 그런 장면들이었고요. 사실은 재밌었던 게 그분들이 섭외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거의 실패하고 나중에 이제 제작진들이 섭외해 놓은 사람들이 이제 투입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도 다 처음부터 기획과 설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던 거네요. 아, 조금은 다릅니다. 돌고래 유괴단의 신우석 감독, 그리고 주호민, 이말년 작가, 딩고는 섭외 상황으로 제작기가 출발했지만 그 와중에 뱃사공이라는 음악 감독을 만나게 된 것은 예능을 담당하고 있던 딩고 제작진이 이말년 작가님, 주호민 작가님과의 케미가 좋은 래퍼가 있다. 그래서 그런 예능 제작 회의에서 뱃사공이라는 출연진을 생각하게 됐고 그분과 한번 영화의 OST까지 만들면 어떠냐도 리얼타임으로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 끝까지 순간순간마다 제안을 받고 서로 합의점을 찾으면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화 쪽의 돌고래 유괴단에서는 영화의 조연 섭외를 더 총괄을 하셨거든요. 좀 에피소드입니다만 박희순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거에 주호민 작가님의 원작 웹툰인 무한동력의 뮤지컬 연출자로 박희순 배우와 주호민 작가가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자문행의 시나리오가 박희순 배우에게 갔을 때 주호민 작가님이 사실 섭외하신 줄 알고 흔쾌히 네, 좀 80%는 긍정으로 대답을 주셨는데 사실은 돌고래 유괴단에서 원픽을 박희순 선배님에게 드린 거였고 주호민 작가님은 현장에서 만나게 돼서 작가님이 캐스팅 제의를 한 줄 알고
형이 다른 부탁. 아니 맞아요. 아니 감독님 만나 뵀더니 주민 작가님은 그런 얘기 전혀 없으셨고 감독님이 캐스팅 아, 제의를 섭섭하다 이거는. 신과 함께도 가상 캐스팅에는 저를 올려놨고 실제 캐스팅은 안 했었어요. 와, 그럼 두 번째야 이게? 예, 뭐 거의 뭐. 심각하네. 주민 작가님이 3번째 프로젝트에는 꼭 먼저 섭외를 드리겠노라고 그런 또 우연의 인연이 거듭되고 있는 것들이 다 리얼 프로젝트 상황이었어요. 네. 그 뱃사공 음악 감독 만남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말년 주호민 씨랑 같이 얘기하는 그 첫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좀 재밌었던 게 이분들이 이 뱃사공 씨가 이제 뭐 대조음악상을 탔다는 거에 대해서 주호민 작가는 나는 상을 믿는다. 공신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주호민 작가는 이제 뭐 2018년 뭐 올해 관객부 올해 영화 이런 자막이 나오고 이말년 씨 옆에는 뭐 섰다 2회 우승 뭐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너튜브 정서라는 게 되게 잘 드러나는 그런 에피여서 재밌었는데 너튜브 편집본과 TV 편집본에서 이제 러닝타임 외에 좀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그 디지털 오리지널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좀 선을 넘는 매운맛이랄까요? 그 너튜브의 풀 버전이 선공개됐고 저희는 TV용은 좀 더 순한 맛으로 아직은 이제 저희가 지상파 방송사로서 언제 이 순간에 TV를 틀지 모르는 사람들이 좀 더 순한 맛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을 좀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S본부에 찾아가서 섭외를 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디지털로 오픈을 할 때는 SBS 본부에 잠입한 이런 과감한 표현들을 떡하니 좌상단에도 넣고 하겠는데 도저히 TV 편성에 우상단엔 MBC를 걸고 좌상단엔 SBS에 잠입한 뭐 이런 표현들은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톤들을 깎아낸다거나 그러니까 자막과 편집에서 조금 순한 맛을 지켰던 게 TV 편성이었거든요. 네, 제작기 이야기 나눠봤고요. 실제 영화로 제작된 자문행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저 공개부터 인터넷상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영화 자문행의 명장면을 뽑아주신다면요? 저는 오프닝부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분위기를 이제 딱 결정짓는 시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엘리베이터가 하강하는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숫자가 먼저 등장을 해서 그다음에 박혜준 씨가 등장을 한 다음에 지나치는 모든 장면에서 사람들이 다 이제 잠에 빠진 모습이 되게 그 서울 한복판, 서울 그 자체의 풍경이면서도 또 동시에 뭐 한 아포칼립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장르적이지만 굉장히 좀 현실적인 성격을 부여를 하고 되게 오프닝부터 뭔가 좀 압도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공감하는 게 저도 사실은 모든 장면이 좋았습니다. 처음에 워낙 흡입력이 있어가지고 이 공감대가 잘 형성됐던 것 같아요. 요즘에 다들 잠 부족하잖아요. 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도 좀 이율 좋은 자문행 있으면 좀 가서 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분위기 전체적으로는 무거웠는데 그 앞에 예능을 보면서 사실은 어떤 작품이 탄생할까에 대한 그 물음표가 딱 해소가 되는데 정말 예상 못한 그 전개로 확 갔거든요. 과로 사회에 살면서 이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대인들이 정말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굉장히 좀 마음이 숙연해지면서도 뭔가 뒤통수를 맞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가 그 구조도 재밌지만 굉장히 한국적인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이 영화에서 보여준 장면들이 굉장히 이거 판타지지만은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박혜순 씨랑 동료가 밤 늦게까지 이제 불 다 꺼진 곳에서 자기들끼리 일하고 있는데 회사 간부가 딱 열고 와서 뜨거나는? 예, 사모님. 아직 할 일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 지금 한참 달릴 때지? 라고 칭찬해 주는데 정말 한국 사회가 그런 식으로 사람 갈아가면서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자문행이 필요한 거고 우리 비평가분들도 정말 그런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자문행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정말 핍진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 드러나서 되게 좀 좋았던 것 같고 이런 식의 디테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윤석 감독과 이제 뭐 이말년 작가가 되게 중점적으로 했겠지만은 그런 식의 회의에 있어서 좀 이제 좀 기획팀의 또 의중이나 역할이란 건 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해주신 디테일을 이렇게 다 찾아서 봐준 게 저도 너무 감사할 만큼 그 장면의 미장센의 디테일들이 녹아져 있는 작품이었잖아요. 네. 이게
RT상 파트 1, 2의 러닝 타임이 뭐 35분 미만의 정말 단편 특선이잖아요. 이 안에 뭐 웹툰의 이야기를 그 영상화해서 다 담아내야 된다는 거 안에는 그런 디테일한 연출에 대한 고민을 사실 뭐 저희 기획 PD들의 역할보단 신우석 감독님 그리고 돌고래 유괴단이라는 그 창작 집단의 전문성이 되게 녹아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도 보면서 되게 감탄했고요. 현장에서 신 연출하시는 부분들 그런 거 보면서 아 되게 이분들의 전문성을 같이 풍성하게 그 이 프로젝트에 교류할 수 있어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고 그 부분은 되게 그 돌고래 유괴단의 고민이 정말 많이 배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자문행의 전체적인 완성도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근데 저는 일단 완성도는 높게 평가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주제 선정이 정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제 선정이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봐요. 요즘 그런 과잉근로 문제나 또 주 52시간 근로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더 뜨거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게 원작이 아마 2011년도 작품이었을 텐데 지금 훨씬 더 오히려 시의성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실제 구체적인 내용은 정말 미생 같은 리얼리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저는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던 그 핵심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궁금해진 게 이렇게 자문행이라는 원작을 영화화하기로 선택한 것이 전적으로 두 작가님의 의지였는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제작진의 그림이 있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작 주체 주호민 이말년 작가 크리에이터, 딩고, 돌고래 유괴단 MBC까지 그럼 사각형의 이 주체들이 만난 건 8월 초였는데요. 근 2달간은 자문행이라는 원작이 될지 몰랐어요. 정말요? 그냥 새로 만드는 창의적인 무엇이어도 좋다고 열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주호민 작가가 워낙에 자문행이라는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했고 신우석 감독도 이런 이야기라면 미생의 베이스로 기묘한 이야기 같은 컨셉은 갖고 있지만 본인이 디테일한 연출력으로 정말 다른 반전 영화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호민 이말년 작가도 그걸 신뢰했고 그래서 그 세 분이 사실 이 합일점을 가지고 회의를 했을 때 저희는 그 회의엔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 세 분이 정말 하고 싶은 걸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10월 초였는데 회의 끝나고 나서 결과 말해주셨을 때 다 같이 박수 쳤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도 자문행이라는 작품, 그러니까 그 원작에는 너무 애정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는 사실 되게 기대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정말 세 분의 합의로 꼽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출발돼서 한 달간 영화 제작을 위해 또 이제 실제 달리게 됐죠. 가능한 건 사실은 제작을 사실 이거에 되게 익숙한 제작 집단에 맡긴 게 되게 좀 크지 않았나라 생각은 드는데 지상파 PD로서 좀 새롭게 배운 게 있는 것 같으신가요? 있죠. 그리고 저도 이제 다양한 전문 집단과 같이 콜라보 프로젝트를 띄우고 그걸 실제 이제 같이 경험하면서 그분들도 재밌다, 이 기획력이 신선하다는 취지 안에 각자 갖고 있는 재능과 전문성을 다 갈아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MBC 안에서 대형 간의 수공업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전문 집단들과 함께 콜라보함으로써 다른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콘텐츠도 어떤 한 결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어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말의 영화 자문행을 대표해 나온 박선희 PD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전체적인 제작 과정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실험적이고 야심찬 프로젝트였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서 정말 많이 배웠고요. 제작진은 부디 충분히 잠은 주무시면서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잠을 충분히 주무셨나요? 제가 잠 빚을 많이 얻은 잠은 은행장이 된 것 같더라고요. 잘 빨리 돌려드리려고. 네. 저는 이제 가볍게 보기 시작했는데 묵직한 한 방을 맞았었거든요. 이런 좀 새로운 도전을 계속했으면 좋겠고 새로움이라는 게 결국에는 주제 새로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제 자체는 우리가 익숙한 것 안에서 새로운 어떤 시도를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그려나갈지가 좀 더 새로움의 어떤 방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도전 계속되기를 좀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MBC가 아재 집단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박선희 PD님께서 이번에 얻은 노하우를 최대한 많이
공유하면서 젊은 집단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기대가 크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또 함께 얘기 듣고 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되게 영광이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진짜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걸 오히려 안 믿고 영화가 언젠가 그럼 개봉을 한다는 뜻이냐 헷갈려 하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능 장르와 디지털 무비 장르가 투 트랙으로 같이 진행되면서 왔던 혼선인데 시청자분들도 저희 MBC 엔터테인먼트 너튜브에서 예능부터 디지털 무비까지 같이 한번 풀로 즐겨주시면 저희 크리에이터가 무한으로 즐겨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가치관에 잘 부합되는 프로젝트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독창적인 시도와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예능의 장을 열어나갈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